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필기 3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신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1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기억력이 저하된다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우울증 경향이 있을 때 우울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편안하면 행복감을 느낀다. 아니겠죠? 자고 난 후에도 계속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식욕은 감소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는 활발해지지 않고 위축되어서 소외감이 많이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혼 자녀와 동거하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동거는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케어하는 수정학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게 아닌 수평적인 이제 동반자의 역할로 변화되게 되고요.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갈등이 증가하는 게 아닌 상호 협력하는 의존 관계가 되게 됩니다. 지지관계.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3번 다음은 장교양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지급된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장교양 급여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네. 그 다음 2번에 단기보호, 주간보호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장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한다. 아니겠죠? 투약과 관장은 의료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교양 급여를 받으려면 방문조사 결과서를 어디에다가 하죠? 네,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방문조사해서 체크리스트를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4번 노인 장교양 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습니다. 우리 장교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모든 국민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 배우는 이런 큰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답니다. 보험료는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은 20%에 해당됩니다. 본인 일부 부담은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에 따라 다른데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1번부터 보시면 장교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장교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5번하고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하는 게 아닌 대상자에게 제공을 한 다음에 대상자가 기관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대상자가 기관으로 제공해야지만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우리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장기요양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청을 먼저 하게 되면은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조사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조사표에 따라 1차 판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 52개 항목을 판정을 하게 되고 이 판정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했다. 최종 판정을 해주는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등급의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대상자는 몇 등급입니다. 라고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마지막인 등급 판정까지 해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인지지원 등급이겠습니다. 45점 미만이 대상자가 여기에서 힌트였고요. 또 경증 치매 어르신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치매 등급 하면은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을 꼽을 수 있는데 5등급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일 때를 5등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등급, 3등급, 2등급까지 한번 보시면은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인 것을 말하고요. 60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을 말합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에서 95 미만을 말하고 마지막 1등급은 95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단기보호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기보호에 해당되고요. 최대 9일까지 대상자를 모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주야간 보호하고 단기 보호인데 주야간 보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어린이집, 노인 유치원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고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집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집에 거주하면서 내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생활이 쉽고 보장이 된다는 거 있고,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좀 어렵고, 이 두 가지는 재가급의 단점으로 교재에도 적혀 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장교양 서비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서비스를 받는 것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10번 보시겠습니다. 장교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교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가족 요양비입니다.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섬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요양 기간, 노인복지센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급여가 가족 요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노인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의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비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요.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년이겠습니다.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일 때에는 유효기간이 4년이고요. 2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3년이 유효기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2년이 나오는 거 있고,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아닌 2년이겠습니다. 2년. 저희 법이 바뀌기 전에는 1년이었었는데 개정된 후로는 2년이 최소 유효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2번. 노인 장교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안에는 생활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머리 감기기, 옷 입히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취사, 청소, 정리정돈 같은 게 포함되고요. 정리정돈. 일상 업무 대행이 만약에 서비스 내용으로 나온다면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몸단장이 아닌 제일 끝에 단어가 치료,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하면은 치매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바로 행동변화 대처가 나와야 됩니다. 행동변화 대처. 치매하면 행동변화, 행동변화하면 치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 이것은 외출 시 동행이겠죠. 외출 시 동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외출 시 동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구에게만 제공한다 했죠? 네,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1번에서 3번까지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흡인, 비위가 삽입, 관장, 동요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정답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의료행위들은 다 의료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대립해서는 안 되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 이것도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관된 서비스가 아닌 상태에 맞게 그와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고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가족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돕는다. 이것은 어떤 역할이죠?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것은 동기유발자예요. 동기유발. 동기를 유발시켜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것이 동기유발자입니다.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겼는지 살펴본다. 이것은 관찰자의 역할이겠죠.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편들어준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6가지도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예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또 질병과 증상을 숙지하여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준다. 또 이거 외에도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라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네, 이것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훈련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여기에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라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차별받고 학대받는 대상자들을 봤는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어떤
대상자의 보호자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을 때 그거로 인해서 이 대상자에게는 잘하고 저 대상자에게는 못한다 라는 문제로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노인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네, 이게 방임에 해당되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보면은 무관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 지금 대부분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는 것을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고요. 고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이것도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이 자살 시도를 한다. 이것은 자기방임이겠고요. 자기방임.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이것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노인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노인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경제적 학대의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18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아니겠죠? 퇴직해도 계속 유지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3년간이라고 3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며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답. 그래서 정답 5번이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언어적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로 하는 것은 음란한 농담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 포옹하며 껴안는다는 신체적,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신체 부위를 만진다도 동일한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이거는 시각적 성희롱이고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이것도 시각적 성희롱이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대상자 댁을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기고 다음 시간에 약속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인 것 같다. 그러면은 다 틀린 거고 도덕적이다 그럼 다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서 4번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답은 3번이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중 근무지를 비우지 않는다. 근무 시간 동안에는 개인의 일, 개별적인 일 같은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질문에서 나온 것은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1시간이나 비었어 라면서 근무지 이탈을 해버린 상태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 또 대상자의 일을 하는 도중에 개별적인 일들은 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22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옴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는 거 있습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 절대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지만 옴이 좀 괜찮아지는 거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네, 그래서 옴 대상자 접촉한 모든 대상자들은 동시 치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동시 치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류나 침구류를 세탁하고 나서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나서는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틀에서 3일 동안은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벗어나서 최대 72시간까지 바깥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게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탁을 하였더라도 이틀에서 3일 동안은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답이다. 23번 보실게요.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 이제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우리 신장에서 소변이나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바깥으로 배설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에서 녹아나는 그런 독성들이 몸 안에 축적되므로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증가, 대사능력 증가, 위산 분비 증가, 심장의 수축력 증가는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와 다 반대되는 것들이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위궤양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첫 번째 보기만 보시더라도 위궤양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되는데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의 불편감은 위궤양입니다. 저희가 위쪽 같은 경우는 위궤양, 위염, 위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위 점막 하층까지 전이된 상태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고요. 위험은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명치의 통증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위험입니다. 근데 위궤양은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이다. 식도암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고 대장암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위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장암이 문제 정답으로 나온다고 했으면은 뭐 혈변, 흑색변이 나오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대장암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25번.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지금 여기 25번에서 말하는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은 만성기관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계신 대상자. 이런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침과 심호흡을 해서 기관지 내에 분비물을 배출시킨다. 습도를 조절한다. 미세먼지, 꽃가루, 흡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의 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얕고 잦은 호흡이 아닌 깊은 호흡으로 하는 심호흡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심호흡을 해주셔야 되고 실내 습도는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저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료는 다 따뜻하고 미지근한 음료를 제공해 주시고 기침을 하게 함으로써 기관진의 분비물을 배출시켜 주셔야 되세요. 26번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폐렴이겠습니다.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폐조직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은 폐렴이다. 천식은 기관지의 부종이 나타나는 것을 천식이라고 하고요.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이 폐결핵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관지에 만성적 염증이 나타난다. 그럼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7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동맥경화증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문제에 동맥의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빈혈은 헤모글로빈 부족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빈혈 혹은 철분 부족이라고도 나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부어 있거나 심장에서 나가야 되는 혈액이 정체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부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막 엄청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잘 봐주세요. 28번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5번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 우리 신부전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할 때 소량씩 자주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전은 지금 심장이 부어 있는 상태, 심장에 혈액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이 더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과부하가 생겨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있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신부전 말고도 심부전, 간경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또 한 가지 더 꼽자면은 녹내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고염식이 안 되겠죠. 저염식이를 함으로써 심장의 붓기를 좀 줄여주셔야 되고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너무 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걷는 운동을 제공하는 게 좋다. 29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나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나요? 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없는 대상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체중 조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뼈 자체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외선은 계속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외선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은 비타민 D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D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칼슘을 함께 꼭 섭취를 해주시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골 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 흡연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좁은 시야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에서 설명하는 안과 질환은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녹내장이냐?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안압의 상승이 나타났다. 그럼 저희가 바로 녹내장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안압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안구의 통증과 더불어서 좁은 시야를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녹내장 체험을 한번 했었는데, 녹내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동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불편하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껴봤었는데요. 녹내장 대상자들은 좁은 시야가 문제점으로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2번에서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백내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된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인 부분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소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봐주시면 되세요. 뇌하 수체가 작아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당뇨에 걸리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이것도 당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된다는 거 있습니다. 32번 노인의 영양상태 관찰 중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연하곤란이겠습니다.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은 저희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면은 삼킴작용, 삼킨 장애가 있다면 영양 부족을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지표, 결과를 보시면은 체중이 감소되는 거 있고요. 체중 감소, 상처, 회복, 지연. 이렇게 두 가지가 영양 부족의 지표로 해서 또 대표적으로 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33번 보실게요.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전시회 가기이겠습니다. 사교오락 활동 같은 경우는 전시회 가기뿐만 아니라 음악회 가기, 미술관 가기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어떠한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이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되고요.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활동이에요. 자기계발 활동. 외식 나들이는 가족 중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 중심 활동. 성당 가기는 종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때 등록 후에는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다. 네, 내가 작성을 했는데 아니야 나는 그 연명 의료를 계속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변경 철회가 가능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아니겠죠?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또 혈액투석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수분 공급,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 수분 공급,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산소 공급, 마지막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는 가능하고 나머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는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습니다. 4번에 등록기간에 등록하면은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아니겠죠? 2번에서도 말했던 거와 같이 등록기간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기 환자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수용 단계입니다. 지금 보기에서 난 지금 지쳤어. 나는 이때까지 내 할 일을 다 했어.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많은 것들을 해서 괜찮아 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 수용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종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라는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노는 왜 하필이면 나야? 나 아니어도 되잖아.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3번에 분노의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 자녀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울의 단계에서는 대부분 혼자 있으려고 하고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수용의 단계는 보기에서처럼 나 지쳤어.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지. 다 받아들일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게 수용의 단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 35문제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험 난이도, 시험 정도는 괜찮으셨을까요? 다 잘하셨을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오실수록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한 상태에서 그 전에 공부하셨던 문제집이나 시험지를 토대로 해서 틀렸던 오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